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네팔자의 TV의 띠꾸 선생입니다. 오늘은 사주제 50강으로 갑술일주와 을해일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술일주의 갑입니다. 갑은 요 천간의 갑이라 해서 갑과 기가 합해서 합토가 됩니다. 그리고 갑과 경은 서로 상충을 합니다. 그리고 갑과 무는 서로 상극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상극하고 상충의 어떤 기운으로 보면은 무토 자체는 이 중앙이다 보니까 서로 대치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극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갑과 경은 동쪽과 서쪽에서 이거는 서로가 대치점이에요. 그래서 상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갑과 기는 여기 이제 여섯 번째가 돼요. 갑에서 여섯 번째가 기토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는 항상 합이 됩니다. 천간합. 요 상충도 보면은 요거는 일곱 번째요. 이게 일곱 번째는 항상 충을 합니다. 천간에. 그리고 갑희임이라 해서 갑은 큰 물을 이제 반깁니다. 임수를 반기고 그 다음에 갑희병입니다. 이 나무는 그 태양을 아무래도 반기죠. 그러니까 큰 나무들은 이 태양이 이렇게 비춰주면은 굉장히 그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해서 또 성장하기도 하고 갑기을이라서 이 갑은 이 을목을 싫어해요. 이 옆에 꼭 기생충같이 붙어갖고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희가만 이렇게 올라갑니다. 굉장히 귀찮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갑은 을목을 대체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갑기신해서 이 갑목은 이 신금을 싫어합니다. 이거는 이제 신금은 뭐 도끼, 낫, 이런 톱 이런 게 자르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갑목은 자기를 자르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술토라고 해갖고 묘와 술이 합해갖고 묘술 합화가 됩니다. 이게 이제 육합이거든요. 지지 육합이라 해서 묘와 술을 합하면 합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오술 해갖고 요건 이제 삼합국이 있어갖고 마지막 묘지가 됩니다. 그래서 술토는. 그래서 요거는 인노술 하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진술 상충이 됩니다. 이 진과 술은 방위적으로 봐서 서로가 대치점에 있습니다. 이 지지는 보면 천간하고 들어가고 토 기운들이 중앙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계라 그래갖고 뭐 임묘진 그다음에 진할 때 진되고 사오미 할 때 미, 신유술 할 때 술, 해자축 할 때 축. 이게 전부 다 땅 기운에서 갖고 토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위의 대칭점이 됩니다. 그래서 진술상충이라고 합니다. 축술미형에서 요거는 보면은 축하고 술하고 미가 오면은 서로 형살이 됩니다. 형살에 대해서 이는 보면 보통 무은지형이라 해갖고 이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세게 이렇게 붙는 사람은 나의 은혜를 잘 모르고 갚지도 잘 않습니다. 그래서 무은지형이라고 합니다. 일지는 보면 술토에서 진술충미는 하계살입니다. 그래서 하계살은 뭐 고독, 승려, 외로움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 하계살로 해서 술토가 됩니다. 이 공망은 이제 신유가 됩니다. 갑술순 중에 공망은 신유가 됩니다. 갑술일주의 물상은 메마른 대지 위에 서 있는 외롭게 서 있는 그런 고목을 연상케 합니다. 보면은 이 항양하죠. 그러니까 이 술토 자체가 좀 거치고 항양한 대지입니다. 대지 위에 외롭게 혼자 감옥에 서 있으니까 굉장히 외롭겠죠. 아무래도 주위 친구들도 없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상당히 내공이 있어요. 이렇게 외롭게 이렇게 오래 견디면서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런 내공이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갑술일주 중에. 얼굴은 역삼각형으로서 이 갑목이 이제 뭐 이렇게 이 하관에 이렇게 좀 빨려 있잖아요. 삼각형 형태로. 그래서 가라마나 이 체형 자체는 술토가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지만은 좀 이렇게 다리도 지금 뭐 이런 게 이제 굵습니다. 보면은 크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넓적 다리라든지 이런 게 보면 굉장히 굵고 이렇게 종아리가 굵고 이렇게 투박한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뭐 여자 체형으로서는 그게 별로겠죠. 그리고 이제 갑술일주가 뭐 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오행의 배분에 따라서 다 사람 태어나는 것도 이렇게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봐서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예, 지지에 보면 식상, 재, 간을 이렇게 품고 있어 갖고 이런 거 재생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재가 생해서 간이 되고 식상이 생해서 재가 되고 해서 식재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 품고 있어 갖고 이런 사람들이 그 의식 걱정이 없는 그런 팔자예요. 팔자예요. 보면은 뭐 재물도 많이 생길 만큼 생기고 간 지위도 그만큼 생기고 또 먹을 복도 그렇게 있고 예, 그래서 식재간을 다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술토 속에서 신정무라는 지장간이 들어있어요. 그 지장이 신은 보면은 신금운해서 금금목 하니까 이게 정간이 되는 거잖아요. 간이 되고 그 다음에 정화는 이렇게 목생화해서 나오니까 상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무토는 목국토에서 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식재간이 다 들어있었고 평생 의식 걱정이 없는 그런 일주에 속합니다. 남다른 말주변이 있으나 잔머리가 발달하여 생각이 깊지 못한 경향이 있다. 요 얘기는 이제 안에 이제 상관을 이렇게 품고 있어 갖고 잔머리가 빠르고 이렇게 말주변이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죽을 때 죽더라도 할 말을 하고 죽어야 할 정도로 이렇게 순수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잔머리가 발달했는 치고는 보면은 마음 자체는 이렇게 감목을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순수합니다. 순수하고 착합니다. 선에서 때로는 미련할 정도로 이렇게 자기 바른 말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착하고 순수하여 감목이 중화를 이루지 못하면 어리석게 되어 사기를 당하기 쉽다. 뭐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보통 사기를 당하잖아요. 이게 근데 이 간목이 중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간목이 태가 아주 이렇게 많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간목의 힘이 아주 부족하거나 이럴 때를 가리킵니다. 그거는 이제 사주를 풀이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이 땅에 뿌리를 잘 내리면 잘 살 수 있고 못 내리면 허장성세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 항야의 대지에 뿌리를 내리려면 아무래도 뭐 물기운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물기운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간목이 이제 옆에 뭐 하나 더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뿌리를 잘 내렸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못 내리는 경우는 보면 간목이 아무래도 사목이 되고 말라 죽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허장성세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극단적인 그런 형태의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이 꽤 많아요. 이 갑술일주가. 말을 잘 하기는 하지만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은 잘 못하여 소가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은 분명히 잘하는데 보면은 이게 뭐 일반적으로 이제 유머 감각이라든지 뭐 개그맨 이런 쪽에 이제 말들은 보통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들은 잘 하지만은 남에게 꼭 내가 필요한 말을 이렇게 잘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갖고 소가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억압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흉운이 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우울증보다는 이제 조울증, 하기가 확 올라와서 이렇게 걸리는 조울증이라든지 그다음 합병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직업은 부동산, 건축업, 토목, 뭐 종교인, 의학계, 자파상 이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술충에서 용띠해라든지 축술미에서 여기 보면은 그 사명이죠. 그러니까 형살이죠. 형살 이럴 때는 간제구슬, 시비, 송사, 사고 등이 올 수 있으니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을해일주입니다. 을해일주의 을은 보면은 이제 천간의 을이고 지지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 위에 초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바다가 있는데 초목이 깔려 있는 경우라든지. 그래서 요 을과 경이 만나서 을경합금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을과 신이 만나서 이제 서로가 상충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동쪽이 요거는 서쪽이 돼서 서로 대치점에서 상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을목과 기토는 서로 상극합니다. 목국토에서 이 뿌리를 땅에 박죠, 나무들은. 그래서 서로 상극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을희개입니다. 이 을목들은 보면 이 잡다한 이런 풀들은 비가 이렇게 오면은 생긋생긋하면서 파리하겠죠. 그래서 개수를 이제 반깁니다. 을희갑, 이게 을목, 갑목은 을목을 싫어하는데 을목은 갑목을 좋아합니다. 이게 상당히 괴롭힐 상대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뭐 남자 여자 여자 남자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상대방을 상당히 괴롭힙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남자 같으면 스토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을기정에서 이 을목은 정화를 싫어합니다. 이 약한 그런 풀들은 불길이 오면 확 그냥 불살라져 버리죠. 아무 득도 되지 않습니다. 존재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을기임, 그 을목은 임수를 또 싫어합니다. 그래서 물이 많으면 풀목은 이 둥둥 떠다닙니다. 항상 공상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이 많은데 풀들은. 그리고 요 해수는 보면은 인해에서 육합을 해서 지지 육합이라고 합니다. 이제 인해 한목이 됩니다. 해묘미 해서 요거는 사막국으로 목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해에서 상충이 됩니다. 사와 해는 이제 만나서 서로가 충하게 됩니다. 여름 쪽이고 이거는 북쪽이고 하 쪽이고 북 물수 물 쪽이니까 이렇게 서로 상충됩니다. 해해자행입니다. 이 해수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이럴 때는 이제 우울증이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런 경우에는 좀 물기운이 너무 많은데 여기 뭐 부목이 이렇게 을목이 하나 떠 있다든지 간목이 떠 있다든지 이러면은 이 자체가 이제 공상하다가 서로가 그 다음에 기분 자체가 이렇게 물기운이 수기운이 이렇게 많게 되면은 냉해지면서 이렇게 우울증으로 빠질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해자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진의 인신사해 중에 이제 역마살이 이렇게 와 있죠. 지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마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망은 보면은 이 갑술순 중에 공망은 신과 유가 됩니다. 해서 이 전체 을의 일주의 전체의 성정을 보게 되면은 바다에 있는 산호초와 같은 물상으로 단단한 뿌리가 있어 쉽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요 말은 보면 해 중에 보면 갑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 중에 무, 갑, 임이 이렇게 지장간이 있는데 을목이 지장간 갑에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휩쓸려 가면서 이렇게 부목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해자가 한 개 더 온다든지 작자가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휩쓸려가 부목이 됩니다. 곱상한 얼굴의 신체가 그다지 크지 않아요. 을목들은 보면 되게 이렇게 동그랗하면서 예뻐요. 예쁘고 복스럽고 그렇습니다. 크진 않아요. 단단하고 옹골차게 보입니다. 여기 해수 자체가 그렇죠. 물기가 이제 차 있으니까. 물이 많으면 공상을 즐겨하고 물 위에 떠 있는 부평초와 같이 한평생 떠돌이 신세가 됩니다. 여기에 뭐 해자가 한 개 더 온다든지 자자가 온다든지 해자축에서 그 삼합국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해자축에서 북방기운이 이제 오게 되면 물기운이 오게 되면은 물이 너무 많아갖고 이렇게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깊은 바닷속을 알 수 없듯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짐작할 수 없어 음흉한 구석이 있다. 이렇게 이건 물의 기운에 뜻합니다. 이 해수는 바닷물 같은 거 굉장히 깊숙하고 넓기 때문에 그 안속에서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들어있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짐작할 수 없어. 짐작하지 못하면 하면서 자꾸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서 사람들의 어떤 눈치를 살핀다든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좀 음흉하게 보입니다. 겉모습은 다정다감하나 냉철하고 체계적으로 일을 하며 성과를 측정하면서 상승한다. 요거는 이제 을목의 성향, 을목이 왜 해수를 받아갖고 물기운이 촉촉하게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다정다감해요. 처음에 볼 때는 그 유순하고 이렇게 보입니다. 이 을목 성질들이. 그렇지만 속 내면은 보면 이 창기울이잖아요. 여기 뭐 이 해수가 냉철하고 또 체계적으로 일을 하면서 성과 위주의 그런
일을 합니다. 회사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초반에 이렇게 잘 나갑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제 잘 보여갖고. 그리고 수기운이 왕하면은, 수기운이 이렇게 좀 많이 있으면은 강경 깨가 동하여 사리사욕으로 일어난 등리에 매달린다. 이 수가 자체가 지혜나 깨, 뭐 지식 이런 걸 뜻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물기운이 많으면 그런 쪽에 강경 깨 같은 게 이렇게 생겨갖고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행동을 합니다. 겉으로는 차분 인자하나 내면은 고집이 대단하고 어떤 일에도 집착하는 그런 독한 기질이 있습니다. 을해 일주가 보통 병화나 이렇게 정화를 만나게 되면은 상당히 괜찮은 그런 간직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괜찮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을목이 자체가 원래 이게 굉장히 고집스러워요. 이게 끈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게 이제 풀이 이렇게 봄에 올라올 때 이걸 뜻하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풀이 돋아오르는 그 봄풀이 그런 굉장한 인내와 끈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고집이 대단하고 어떤 일에 집착하면 굉장히 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꼭 해낼 때까지 그렇게 일을 합니다. 다정다감한 겉모습과는 달리 명예욕, 정치욕이 강하고 훨씬 더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런 일주들이. 옛날에는 근데 이제 을해라든지 이런 일주들이 보면은 요즘처럼 뭐 그렇지는 않았어요. 옛날에는 보면은 간직보다 선비가 사실 많았거든요. 을목을 쓴 사람들이 잘 잘 드러나지를 않았는데 요즘에는 보면은 이 을목을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유망해요. 이 현대에 좀 맞아요. 이 을목들이 굉장히 꼼꼼하면서도 끈기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발산하는 그런 기질도 목의 기질도 있고 이래서 요즘에는 정치가들 쪽에 이런 을해 일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명예, 정치욕 이런 쪽에 없는 듯 하면서 그렇게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일주가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자기 주장을 잘 하지는 않으나 이해관계에 처신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게 처음 보면은 뭐 굉장히 유순하고 이렇게 부들부들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속마음에서는 계산적으로 굉장히 그런 면이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직업적으로는 이제 교육계, 뭐 해운업, 무역업, 유통업 뭐 이런 쪽에 다 괜찮습니다. 해서 다 무난무난하죠. 그러니까 정치인, 공무원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뱀띠해는 사해 충문해서 충살이 되고 돼지해는 이제 해해해서 자행이 됩니다. 그래서 간제, 구슬, 시비, 송사, 사고 등이 올 수 있으니 유의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갑술일주와 을해일주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